모두의 오디오입니다. 상급 북세프 6종을 연속적으로 비교해 보는데요. 오늘은 토템 어쿠스틱의 마니투 시그니처라는 모델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윌슨 오디오 CUB 리뷰를 했었는데 그 기종에 못지않게 굉장히 매력적인 스피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마음에 안 드셔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하위 기종인 토템 모델원 리뷰도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위쪽 클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녹음 영상을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리뷰 내에 음악이 들어가게 되면 대가 1원짜리 한 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품을 홍보해서 판매하는 것과 제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꼭 올리는 점 항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포인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이즈의 북세프 최상급 저역 양감을 구현한 북세프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왜 저역이 우수하냐? 아이소바릭 방식의 저역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이소바릭도 대부분 프론트 투 백이라는 방식을 중간결 가장 많이 쓰는데 마니투는 백투백이라는 저 구조를 채용하고 후면 포트 보통 밀폐형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사이즈가 큰 기종들은. 근데 북세프라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해서 저역량감이 탁월하면서도 하한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편이면서 그 속에서 화려한 중고역의 밸런스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 토템 마니투 시그니처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시그니처 모델 아니어도 그렇죠. 자, 그래서 소리 사용량은 저역 규모와 양감이 사이즈를 훌쩍 뛰어넘는데 깊이감은 통상의 아이소바릭보다 분명히 부족하지만 그 양가 표현력이 풍만하면서도 결코 너무너무 심하게 넘치지는 않으면서 찰기도 살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북세프 형태에서는 탑 클래스급 저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다인 25주년 같은 다인 유닛을 사용한 기종보다도 저역이 더 내려가고 더 풍성한데 너무 부하지는 않다라는 이 미묘한 밸런스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저역이 많은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밸런스가 정말 아래로 쏠리지만은 않은 너무 먹먹하다는 거다 벙벙대는 느낌이 심하지 않게 아주 밸런스 좋게 마무리됐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토템 특유의 맑고 명료한 고역 밸런스까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소리면에서 나무랄 곳이 진짜 이 사이즈와 이런 금액대에서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오디오적 쾌감을 북세프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저역의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특별히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역의 매력이 뭔지 한번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 그러면서 넓은 방이나 전용룸 그런 곳에서 더 어울릴 것 같고요. 너무 작은 방은 좀 부담이 좀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음악성보다는 사운드적 만족감을 기대하시는 분들, 약간 젊은 층이라든가 친구들이 일반인들이 놀러 왔을 때 좋은 소리는 음악적인 소리보다 이렇게 소리 좋은 기종이 또 일반 대중에게는 좀 더 인식이 더 좋은 스피커로 인식이 되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천 포인트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외관 보시겠습니다. 외관은 마감의 종류에 따라 컬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면에 그릴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용성에서는 불편하거든요. 이동에 유닛을 보호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통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는 게 결국에는 기껏 잘 만들어 놓고 내구성을 좀 해치는 측면이 고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네, 저역은 다인 오디오의 6.5인치 17W75 정도의 유닛을 두 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에 안쪽에 한 발이 더 들어갑니다. 양쪽이 서로 반대를 마주보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아이소바릭 구조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역이 정말 대단히 탁월하다. 대략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스펙상 한 27Hz까지 내려가니까 정말 북세프에서 대단한 저역 하한 구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역이 하한만 헤르츠만 많이 내려간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이게 여차하면 부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점이 없다는 거 정말 대단히 우수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역 또한 시어스 트윗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역이 많으면은 고역이 묻히기가 십상이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굉장히 피곤한 소리가 나기가 쉬운데 그러한 점도 없이 정말 밸런스가 대단히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후면인 모습입니다. 후면에 포트가 있고 바이와이어링을 지원했는데요. 후면 포트는 약간 사이즈가 작은데 이쪽을 통해서 저역이 좀 제법 나오기 뼈과 거리 조절이 핵심일 것 같고요. WBT 단자를 바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 원가도 좀 높고요. 시그니처와 일반 모델의 구분이 이렇게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명판 로고 위에 스티커 위에 로고 같은 게 좀 있고요. 일반 모델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있다라면 박스에 시그니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구분법이 좀 모호합니다. 근데 일반 모델이냐 시그니처냐 너무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전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만듦새 상당히 좋은 편인데 내부에서는 끼워 맞추기 방식의 구조를 채택을 했고 브레이싱도 상당히 신경을 쓴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스탠드 선택도 상당히 필요한 좋은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약점 포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강점을 가지면서도 중국이 묻히지 않는 밸런스 정말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디오적 쾌감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오디오적인 쾌감이 대단히 우수하다라는 것은 초하이엔드 영역이 아니고선 비싼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만든 스피커가 아니고서는 음악성에서 소폭의 아쉬움을 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작냐는 건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주 조금 아쉽다. 소폭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 질감이나 운치, 여운, 분위기 뭐 이런 부분에서 음악에만 집중시키는 기종들이 있다면 마니투는 음악에도 집중을 시키지만 소리에도 집중을 시키는 그래서 야, 나 소리 진짜 좋으니까 한번 좀 들어봐. 계속 그렇게 해서 자꾸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릴이 없는 기종이고요. 뭐 약점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장점으로 봅니다. 저렇게 그릴이 없으면은 통 자체의 우수성이 좀 더 좋은 경향을 띱니다. 아이소바릭 방식의 주된 장점인 깊은 저역 구현은 좀 생략이 된 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반대로 작은 크기를 고려하면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면 덕트에 양감이 많기 때문에 뒷벽에 붙이거나 좁은 방, TV장, 뭐 이렇게 대충 책상 이런 데다 올려놓는 사용에서는 비추드립니다. 매칭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또 그냥 보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요즘 좋은 앰프들이 뭐 저렴하게도 많기 때문이죠. 출력이 높은 앰프마의 상성이 기본이겠지만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뒷벽, 옆벽의 거리 조절이 관건일 것 같고요. 미묘하게 포워드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거리 조절을 해주는 것으로 피로감 최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추드리는 분들은 쉽고 편하게 쓰는 그런 북세프를 원하시는 분들 비추드리고요. 아름답고 운치 있거나 그런 음악성 중심의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쓰시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작은 공간 뒷벽에 붙여 쓰는 분들 책상 같은 데 올려놓는 분들 비추드리고요. 스탠드 선택부터 설치 세팅까지 좀 신경 쓰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6개의 북셀프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역시 토템 마니2의 저역의 양감도 가장 많고 하한도 가장 많이 내려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기종 중에서 북셀프들끼리 그런데요. 재밌는 건 같은 아이소바릭 구조를 가진 훨씬 더 규모가 큰 린 아이소바릭, 다인 C5, 이그스터넉스 안드라까지 이 기종들보다 훨씬 덩치가 큰 기종보다 떨어지는 느낌은 현저히 더 적지만 양감 자체는 오히려 더 많은 기종이라는. 자, 모드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쪽이고요. 자, 상급 북셀프 분류에서 저는 디자인과 만듦새를 B에서 A로 주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디자인은 항상 개인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됩니다. 만듦새는 좋습니다. A 정도는 충분히 주고 남을 정도의 만듦새 가지고 있고요. 가격 대비 성능비 S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 후반대에서 가지고 있어서 절대 저렴한 기종은 아닙니다만 중고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라고 말할 수 있는 소리 대비 정말 가격도 좋다. 사운드 수준과 만족도는 최소 A에서 S를 오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 쪽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토템 마니2에 대한 저의 판단은 S입니다. 자, 녹음 영상은 제공되는 것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녹음은 골드문트 590 넥스트 젠2로 녹음이 되는데 이 앰프가 해상력 중심이고 저역이 좀 적은 편에 속한다는 앰프인 점을 향후에 6개 기종 모두 이 앰프로 진행을 했거든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